안녕하세요. 관광자원해설 강사 공정범입니다. 오늘은요, 이제 3단원이죠. 이 3단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그런 단원입니다. 그래서 단원의 개념도 굉장히 많아지죠. 특히 3단원, 4단원, 5단원이 핵심 그 출제 범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힘내고요. 또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 반드시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3단원의 자연적 관광자원이죠. 특히 이 자연관광자원에서 제1단원, 1절에 속하는 자연과 관광을 좀 나눠놨어요. 우선 1단원 형태로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특히 국립공원의 보호 방침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개호 또 도립공원, 국립공원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처음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처음은 좀 가벼운 내용인데요. 관광자원으로서의 자연환경은 뭐가 있느냐? 우선 자연환경, 기후, 독특한 기후, 매력성과 유인성이 있는 그 기후, 그리고 지형자원이 또 있겠죠. 산악지대라든지 해양지대라든지 또 관광대상으로서의 자연환경, 또 포인트로는 이제 자연현상, 지역차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독특한 미가 있어야 유도할 수 있는 거니까요. 또 이 도시화가 많이 진전되면서 도시 시민들의 여가 활동의 필요성, 그리고 이제 물질적 상황에서 정신적 빈곤을 추구하는 스트레스 해소의 흐름으로 강조되는 그러한 이제 자연환경이 이제 부각되고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또 되겠습니다. 가벼운 내용이에요. 다음, 자, 특히 자연 관광자원의 요소는 크게 봐서 세 개의 흐름으로 나오는데 우선 지형. 그러니까 산악지형, 또 화산지형, 동굴지형, 이런 거 있겠죠. 해안지형. 그리고 천문기상의 독특한 그러한 기후 요건, 그리고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는 그러한 동식물, 집단, 신림의 그 군락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관광자원의 요소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또 살펴봐야 될 게 지형에서 우선 산지. 산지는 여러 가지 요소가 이제 관광자원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해발 고도라든지 원수림, 또 눈 덮인 설선이라든지 암봉, 계곡 이런 것들, 동식물까지. 그리고 이제 신비성, 특히 숭배도 있죠. 산악 신앙. 대표적으로 만이산의 강화도 참성산이라든지 또 지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의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일본은 후지산 있죠. 우리나라는 지리산, 만이산, 계룡산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앙적 요소도 있고요. 도시에 인접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이 주로 이제 크게 발달하고 있죠. 특히 이제 형식적인 그런 거리보다는 이제 경제적 거리, 그런 것들이 더 중요시되고 있고, 화산, 화구나든지 온천 가치가 높고요. 등산, 스킹, 하이킹, 캠프, 또 이 오리엔티어링이라고 있어요. 스웨덴에서 군인 출신이 이제 만든 그러한 하나의 활동인데요. 한마디로 지도를 펼쳐놓고 나침반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몇 개의 지점을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짧은 시간에 찾아내는 그러한 게임 형태로 나타나는 게 바로 오리엔티어링이다. 이렇게 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도에 몇 군데 지점 찾아가는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또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해양. 푸른 바다, 사빈이 뭐예요? 모래사장이죠. 우리 동해안의 모래사장. 특히 사빈, 암석해안도 있고 섬, 또 관광행동의 해수욕, 요트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해중공원도 요즘에 많이 발달해 있죠. 바위, 산호, 해초, 어류. 그래서 수중관광. 요즘은 이제 잠수함 형태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이러한 해중공원의 또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해안에 국립공원은 총 4지역이 선정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최초는 한려해상, 그리고 다도해 해상도 있고요. 그리고 태안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변산반도죠. 이러한 4지역이 해양에서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라고 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또 체계적으로 하나둘씩 정리를 할 거고요. 자, 다음 이번에는 우리 교재에 이제 나와 있는 해안 지형에서 유명한 관동
팔경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도 이제 자주 출제되거든요. 대략적으로 간동 팔경의 위치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이제 맨 위에서부터 얘기하면 바로 휴전선 부근이죠. 통천의 총석정이 유명하고요. 특히 해시계라고 하죠. 이 해시계 해안 절벽에 돌기둥 형태가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 통천의 총석정이 또 되겠고, 또 고성의 3일포죠. 신라 화랑들이 3일 동안 밤새 놀고 돌아갈 시간을 잊어버렸다. 그럴 정도로 경치가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게 고성의 3일포가 되겠습니다. 간동팔경에 이제 또 섞여 있고요. 또 간성의 청간정이 또 유명하죠. 뭐 현판에 뭐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뭐 친필을 썼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절이죠. 양양의 의상대사와 관련이 있죠. 바로 양양의 낙산사가 또 유명합니다. 671년에 의상이 창건했다고 하는 이 해안가에 위치해 있는 절이 바로 낙산사죠. 문무왕 때 6.25 때 많이 소실됐는데 6.25 이후 많이 중건이 또 이루어졌고요. 특히 이 관음보살상이 유명하죠. 다음은 이 강릉의 이제 경포대입니다. 특히 해수욕장으로 굉장히 유명해 있는, 특히 이 경포대는 이제 율곡 이이가 10살 때 지었다고 하는 시가 바로 판각되어 있는 그런 곳이고요. 또 숙종도 여기에 시가 또 정시되어 있는 그런 곳이 경포대고요. 또 삼척의 죽성루 유명하죠. 이 죽성루는 이제 고려 그 충렬왕 때 바로 제왕웅기를 썼다고 하죠. 이승유가 바로 만든 그런 곳이 죽성루가 되겠고요. 또 울진의 망양정도 유명합니다. 이 울진의 망양정도 이제 신라의 화랑이 이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죠. 뭐 중국 월나라에서 가지고 온, 중국 남부 월나라에서 가지고 온 소나무가 뭐 유명하다, 뭐 그런 설화도 전해 지는 곳이, 그거는 월성정이고요. 우선 화랑도와 관련 있는 건 만양정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또 평의 월성정이 바로 중국 월나라에서 가지고 온 그 나무로 유명하다고 이 설화로 나와 있는 곳이 바로 평해의 월성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8가지를 바로 간동 팔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출제가 자주 되거든요. 다음 중 간동 팔경이 아닌 것, 이런 식으로 출제되니까 암기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이제 하천 호수. 그래서 이제 하천도 이제 뭐 한강이라든지 뭐 큰 강을 중심으로 해서 또 호수, 또 산중의 호수, 산종호수와 같이 인공호수도 있고요. 또 자연호수도 있는데 천지 그리고 백록담, 이렇게 자연호수 우리 유명하죠. 한라산의 우선 백록담은요, 한라산의 그 화구예요. 그러니까 용암이 분출된 그 화구에서의 형성된 호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화구원은 규모가 좀 작습니다. 분화구 형태에서만 조그맣게 있는 거예요. 분출된 그곳에서만 있는 거고, 이 백두산에 있는 이제 천지는 바로 칼데라 호수로 유명하죠. 이 칼데라 호수는 용암이 분출하면서 주변 지역까지 이제 붕괴되면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화구호만이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크게 형성된 호수를 칼데라 호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칼데라 호수는 이 화구호보다는 규모가 굉장히 크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특히 울릉도에 있는 그 분지도 칼데라 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공호수는 이제 산종호수가 유명하죠. 일제 강점기인데요. 1925년에 농업용수를 확보하고자 만든, 인공적으로 만든 그런 호수가 경기도 포천에 있는 또 산정호수다. 이렇게 배경 지식까지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자, 다음 산림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국 토가 70%가 산지잖아요. 그래서 산림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설악산, 오대산, 칭엽수리. 그러니까 우리 기후 조건의 위도 상황에서 이제 좀 달리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북방에 위치해 있는 설악산, 오대산, 칭엽수리 많고, 그리고 소백산, 속리산, 지리산은 이제 중간 중부 지역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낙엽, 한렵수리 많고, 또 치악산, 강원도인데 한렵수도 있고 칭엽수도 있고,
그리고 한라산, 고도에 따라서 수직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그런 대표적인 지역이 또 한라산이죠. 남대림부터 이제 냉대리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또 한라산이 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라산의 이제 그 해발 고도에 따른 식생 분포에 대해서 좀 정리해 놨는데요. 자, 해안지대 칠학이 있고 난대림이 있어요. 이제 해발고도 낮은 지역은 따뜻하니까요. 그리고 2차 초지대가 있는데 이 2차 초지대는 목장을, 즉 목마장이죠. 목마장을 만들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초지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특히 이게 이제 뭐와 관련이 있냐면 고려시대 몽고의 침략을 받으면서 이 제주도가 탐라 총관부가 되죠. 몽고의 직속령. 그러면서 만들어진 2차 초지대가 바로 목마장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 원대림인 활효수립대가 있고, 그리고 냉대림인 칭엽수립, 그리고 해발고도가 높아지면서 간문립대, 고산신문대 뭐 이렇게 해 수직적 고도에 따라서, 즉 해발고도, 식생분포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또 한라산이다. 한라산은 남대림부터 다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또 되겠습니다. 또 인공적인 지역도 있고요. 자, 또 다음 수목과 화촉이죠. 고산식물,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식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의가 있고요. 또 홍도, 이 홍도의 난초 중에 하나인 풍란입니다. 이 홍도의 풍란은 뭐로 유명해요? 향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어부들이 이제 설화로 보면은 바닷길을 잃어버렸을 때 이 홍도의 풍란, 이 풍란의 향기를 따라서 홍도에 피선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뭐 동백나무 숲도 유명한데 풍란 유명하고, 또 제주도에는 겨울에도 꽃을 핀다는 한란이 유명하죠. 난초 중에 또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천연기념물 중에 하나가 또 되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꽃이 피는 12월 달에서 1월 달에 주로 핀다고 하는데요. 역시 향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풍란 중에 또 하나예요. 또 그래서 홍도의 풍란, 이제 제주도의 한란, 이런 게 유명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또 한라산의 철쭉동산이 많이 유명하죠. 자, 여기 그림을 좀 해놨는데, 사진. 여기 첫 번째 있는 게 홍도의 풍란이에요. 자, 보기만 해도 향기가 느껴지나요? 네. 그리고 여기에 겨울에도 꽃이 핀다라는 제주도의 한란이 또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이번엔 동물입니다. 뭐 관상하는 것도 있고 포획 대상도 있는데요. 여기는 어부 낚시도 있고요. 또 반딧불이 축제, 지역 축제로도 많이 활용하죠. 무주라든지 옥천이라든지 충북 옥천. 또 진돗개 축제, 진도에서. 또 오대산 국립공원에는 이렇게 국립공원, 특히 산지의 국립공원에는 굉장히 많은 이렇게 동식물이 분포되어 있다. 또 희귀동물들은 대부분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뒷부분에서 이 천연 기념물도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그 내용이 좀 많은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기초적인 내용 좀 살펴보는 시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되겠고요. 자, 다음 이 온천입니다. 이 온천도 이제 종류별로 우리 또 다 살펴볼 건데, 요즘에는 이제 보양지, 요양지 이런 것들은 이제 조선시대에도 이런 보양지, 온양지의 요양지의 온천이 많이 유명하죠. 온양온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고요. 관광지로서 온천이 부각되고 있고, 또 도시화된 온천, 아산이 대표적이죠. 도시화된 온천이 또 있습니다. 다음. 자, 그럼 이제 이 두 번째 자연관광자원의 이용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 가지 그 자연 풍경, 또 풍경구조, 지형, 기후, 풍토, 동식물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자연관광자원이고, 또 이제 산자수명, 뭐 산은 자줏빛이고 물은 깨끗하다라는 그런 한마디로 경치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그 속에 내세 있는 명소, 또 인문적 내용을 찾고자 하는 관광객의 중요한 목적지 역할을 자연관광자원이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의로는 우리나라에는 지금 국립공원, 그리고 도립공원, 그리고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은 나뉘는데, 크게 봐서 이 세 개 생각하면 돼요.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에서 지정한 국립공원, 이렇게 세 가지 형태 이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자연공원의 지정, 뭐 보존 및 관리에 대한 거는 자, 자연공원법 제1조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일반 국민의 보건, 휴양, 교화라는 걸 담당한다라는 점 개념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시공원도 있죠. 특히 도시계획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에 있는 한강 시민공원이라든지 분당의 율동공원이라든지 뭐 중앙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생태학적으로도 약간 도시화 계획에 맞춰서 특히 이 도시의 그 콘크리트 속에서 자연 생태계를 그나마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이제 도시공원 형태로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표적으로 여의도, 뭐 한강시민공원, 율동공원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연공원의 발달. 서구 유럽에서 시작돼요. 우선 18세기 유럽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좀 시작되고, 그리고 이 자연공원에 대한 개념, 사상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사실상 미국이 이제 국립공원의 시초가 또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자연공원을 보면은 이 국립공원 제도의 발상지는 어느 나라냐? 어느 나라? 미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특히 그 간헐천으로 유명한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이에요. 이런 것도 알아놓으셔야 돼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최초 1871년에 있고 2013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계속 좀 늘어나겠죠. 2014년, 15년 약 410개의 국립공원이 이제 지정되어 있어서 미국이 가장 많습니다. 시초고 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럼 일본의 국립공원 있죠. 1931년에 국립공원법이 제정돼서 2차 세계대전 기간에 이제 바로 전에 15개, 그리고 자연공원 1급, 그러니까 국립공원, 국정공원, 뭐 도도부, 현립.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국립공원, 도립공원 이런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뭐 70년에 있었다. 이 정도는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본도 국립공원이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음 우리나라의 자연공원. 자, 요건 알아두셔야 돼요. 1980년에 1월 달에 지정된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지정된다라는 점. 자연공원법 1980년 1월 달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생태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개의 유형? 3개의 유형으로 만들어진다. 자, 어떻게요? 국립공원, 도립공원, 그리고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 요건 함께 국립공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자, 그러면 국립공원은 어떻게 지정되느냐? 자, 이 국립공원은요, 우선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환경부 장관 출제 자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설명해야 하고, 그리고 시도지사 및 그 해당 지역의 군수의 의견을 참고하는 거고요. 그리고 협의해서 바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서 누가 최종 지정한다? 바로 환경부 장관이 최종 지정한다. 물론 심의는 있어야 됩니다. 의견 수용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국립공원의 제1호. 자, 무조건요. 앞으로 천연기념물 명승지까지 바로 제1호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주 출제되니까요. 국립공원의 제1호는 1967년에 지정됐는데 지리산 국립공원이 제1호다. 지리산. 이렇게 보시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산악형, 특히 산, 뭐 오대산이라든지 오락산이라든지 뭐 이러한 치악산이라든지 이 산악형 국립공원이 16개가 있고요. 지리산을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사적형, 즉 역사 유적지, 이 고대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역사 유적지 사적형 국립공원인데 가장 대표적인 곳 한 개가 어디일까요? 바로 경주입니다. 경주가 바로 사적형 국립공원으로 국립공원 안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해안형 국립공원이 4개가 있다고 그랬죠. 어디라고요? 자, 순서대로 얘기하면 한려해상, 그리고 태안, 그렇죠? 태안반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태안해안, 그리고 다도해, 그리고 변산반도. 이 4개는 해안형 바로 국립공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몇 개예요?
바로 21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라고 또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도립공원도 좀 볼까요? 도립공원은 자, 환경부 장관이 국립공원 지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도립공원은 시도지사. 바로 시도지사가 바로 도립공원을 지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설명의 공청회는 필요한 거고요. 또 관할 지역 주민과 협의해야 되고요. 군수와. 그리고 바로 규정 국립공원위원회가 아니라 도립공원위원회 시립을 거쳐야 된다. 지정은 누가? 시도지사. 이렇게 또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자, 도립공원의 제1호. 자, 국립공원 1호는 뭐라고요? 지리산이라고 그랬죠? 외우셔야 돼요. 도립공원 제1호는 금오산입니다. 이 구미에 있죠? 구미에. 경북 구미, 칠곡, 김천을 거치는 이 금오산 도립공원이 1970년에 최초고요. 2013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29곳이 지정되었다라는 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에 대한 또 세부적인 내용 다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이번엔 국립공원입니다. 군에서 지정한 군에서 자 당연히 이제 군수가 이제 지정하는 건데요. 최초는 1981년 전라북도 순창이죠. 바로 강천산 국립공원이 최초입니다. 그래서 2013년을 기준으로 해서 28곳이 지정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립공원 최초 지리산. 국립공원은 환경부 장관 지정. 그렇죠? 또 도립공원의 최초는 경북 구미에 있는 바로 금오산 도립공원 최초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도립공원은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물론 시민은 다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국립공원의 최초는 강천산 순창에 있는 이거는 이제 군수가 지정한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시민은 또 거쳐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자 자연생태계 자연민 문화환경 지정됐는데 67년에 공포된 공원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68년 이제 지리산이 최초로 1호로 지정되게 된다. 그리고 현재 21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국립공원. 자, 이제 순서대로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특징을 다 살펴볼 거예요. 유명한 절이 어디에 속하는지, 각 특징이 무엇인지 또 자주 출제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개괄적 내용만 좀 볼까요? 지리산이 포인트. 바로 뭐다? 최초다. 최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사적형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도시 전체 경주. 그렇죠? 경주. 그리고 계룡산이 있고요. 또 해상국립공원의 최초는 바로 한려해상이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몇 가지 특징. 최초는 한려해상. 그리고 설악산, 속리산, 또 한라산, 그리고 내장산, 그리고 가야산, 합천의 가야산, 해인사로 유명하죠. 또 덕유산 유명하죠. 그리고 또 포인트 주황산이 있고, 또 태안, 해안이 있고, 또 이제 다도의 해상도 있어요. 이 다도의 해상은 이 해상 지역만이 아니라 최대 면적, 국립공원 중에 가장 면적이 큰 거 하면은 다도의 해상이다라고 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서울 수도권에 있는 북한산, 수도권에 있는 유일한 국립공원이 되겠죠. 북한산. 그리고 치악산, 강원도, 월악산, 소백산, 변산만도 역시 해안가고요. 월춘산. 그리고 가장 최근에 지정된 곳은 바로 무등산. 그렇죠? 지리산이 최초. 그리고 가장 최근은 무등산 국립공원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또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또 보면은요, 이 국제 국립공원으로 인증된 곳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국제 국립공원으로 인증된 건 우리나라에 바로 5곳이 지정됐습니다. 총 21곳인데 그 중에 5곳이 국제 국립공원으로 인정됐는데, 그것이 바로 한라산, 또 내장산, 치악산, 그리고 가야산, 변산반도, 이런 것들이 국제 국립공원의 자격 조건에 이제
맞춰졌기 때문에 인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환경만 존재해서 국제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게 아니라요. 관광시설, 그러니까 관광 인프라도 구축이 돼야지, 그 충족 요건이 돼야지 또 지정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점점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또 세계 자원 보전 연맹이라는 곳이 있어요. IUCN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IUCN에서 인증한 국립공원이 또 있어요. 여기 인증한 곳 15곳이 인증되었습니다. 바로 설악산, 지리산, 소백산, 오대산, 오락산, 다도해, 월천산, 속리산, 주황산, 한라산, 내장산, 치악산, 가야산, 변산반도, 한려해상 이렇게 총 15곳이 또 지정됐다. 이렇게 지정된 곳도 있다. IUCN의 국제국립공원 5곳이고 여기는 15곳. 또 2014년에 녹색 목록으로 생태계 보전 지역으로 또 녹색 목록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이 녹색 목록으로 지정된 곳 지리산, 설악산, 오대산 총 3곳이에요. 이렇게 또 사지선다형으로 내기도 좋겠죠. 이런 것들은 이 정도는 외워놓으셔야 돼요. 녹색 목록, 또 국제국립공원 인증 이런 것도 좀 많다. 이렇게 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세계 자연 보전 연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IUCN인데 6지역으로 나누어져요. 뭐 학술적 보호구역, 원시 야생지역 이런 게 있고요. 또 국립공원. 우리는 지정된 곳이 이 단원에 해당되겠죠. 또 자연기념물, 종민 뭐 이렇게 있고 육상해상, 자연 관리보전지역 있다라는 정도 배경 지식으로 또 활용하시면 되겠고. 다음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이제 설립이 됐는데요.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이 자연공원법이 이제 1980년에 이제 지정되잖아요. 그러면서 국립공원의 보전, 또 공원자원 조사연구, 또 야생동식물 보호하고 복원하고, 또 공원시설 설치 관리도 해야 되고, 또 활수지원의 청소도 들어가겠죠. 또 홍보도 해야 되고 지도도 해야 되고 또 관리사업 전체를 이끌어야 되는 게 바로 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연공원법에 지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국립공원에 대한 이제 기본 방향. 이제 80년대는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거였어요. 많이 우선 와야 되겠죠. 그래서 관광진흥의 이양이었고 개발과 이용에만 막 강조했어요. 그래서 무분별한 좀 개발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90년대가 되면 과다 이용이고 무질서한 행락 뭐 이런 것들이 파괴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전환하는 겁니다. 이 환경 오염에 대처하는 보호 우선 정책으로 전환된 게 바로 90년대예요. 그러니까 80년대는 개발과 이용, 진흥이라면 이제 90년대는 반성하면서 보호 우선 정책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000년대가 되면서부터는 더더욱 강조돼서 이제 생태계 복원, 적극적인 보호 우선 정책이 펼쳐진다라는 점. 지금 현재는 적극적인 우선 보호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시기적으로 순서 또 기억하시면 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국립공원에 대한 보호 방침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연자원에 대한 적극적 보호, 합리적 이용을 도모해야 되고, 그렇죠? 무분별한 이용은 안 되죠.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돼야 되고, 탐방객의 안전관리와 편익에 대해서 최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강조해야 된다라는 점 생각하시면서 이 국립공원 이렇게 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시간은 이제 21곳에 바로 국립공원에 대한 총체적인 특징을 개별적으로 또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도립공원, 그리고 국립공원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